25도로 맞춘 에어컨, 사실은 전기세 폭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이 예보되어 있어요. 이미 6월부터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들고 에어컨 없이는 잠도 못 자는 밤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혹시 아직도 에어컨 온도를 25도로 맞춰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달 전기세를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더 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컨 설치와 수리를 40년 동안 담당해온 박민수 기사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에어컨은 25도가 적정 온도라는 오해를 모두가 믿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기준에선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작년 여름 제가 관리하던 두 집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집이었어요. 한순옥 할머니 댁은 25도 설정으로 한 달 전기세가 14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반면 정규봉 할아버지 댁은 제가 알려드린 진짜 적정 온도로 설정하셨고 전기세는 5만 4천 원이 나왔어요. 무려 8만 8천 원 차이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규봉 할아버지 댁이 훨씬 더 시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온도였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25도에 익숙해졌는지,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어르신들에게 진짜 적정한 냉방 온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여름 냉방법을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세 할인 혜택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지킬 냉방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25도로 맞춰 쓰는 게 언제부터 당연해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25도는 정부 권장 온도예요. 하지만 그건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이 권장 온도는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전력 부족 시절에 만들어진 캠페인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 에어컨은 지금처럼 정밀한 인버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25도로 맞춰도 실제 실내 온도는 23도나 27도로 들쭉날쭉했어요. 정부는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그나마 무난한 기준으로 25도를 권장한 것이지 가장 시원하고 건강한 온도로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지금까지도 적정 온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한 할아버지는 에어컨을 늘 25도로 맞춰놓고 낮에도 껐다 켰다를 반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끄고 금방 더워져서 다시 켜고를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신 거예요. 결과는요. 전기세는 치솟고 몸은 더 피로해졌습니다. 이처럼 25도라는 숫자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다 보면 전기세도 손해고 건강도 손해인 이상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30년 전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 몸과 상황에 맞는 진짜 적정 온도를 찾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에어컨 온도는 몇 도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28도요? 너무 덥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65세 이후에는 28도가 훨씬 편안하고 건강에 잘 맞는 온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먼저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 줄어들어요. 젊은 사람보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더 시원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약해져요.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가 잘 돌지 않으니 조금만 차가운 공기에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또 하나, 근육량이 줄어들면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쉽게 떨리고 긴장됩니다. 이게 바로 밤마다 다리 쥐가 자주 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최적 실내 온도는 27도에서 29도 사이였고
그 중에서도 28도가 신체 부담 없이 가장 편안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74세 김옥순 할머니도 늘 25도로 맞춰 쓰셨는데 밤마다 다리가 시리고 허리가 쑤셔서 잠을 못 이루신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제가 28도로 바꾸고 자동 모드를 권해드렸더니 며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죠? 이젠 아침에 허리 안 아프고 밤잠도 편하게 잘 자요. 덥지도 않고 딱 좋네요. 온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그렇게 달라지신 거죠. 그러니까 28도는 그냥 전략을 위한 온도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몸에 가장 알맞은 건강한 온도입니다. 이제 28도가 정말 시원할까 하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도는 너무 덥잖아요. 에어컨을 틀어도 덥게 느껴져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에어컨의 진짜 마법은 바로 습도 조절에 있어요. 에어컨이 작동하면 실내 공기 중 수분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습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대부분 40%에서 50% 사이로 떨어지죠. 이 습도 덕분에 체감 온도가 확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내 온도가 28도여도 습도가 45%라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24도에서 25도 정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온도는 높지만 몸은 훨씬 시원하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8도 설정이 덥지 않고 오히려 더 쾌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에어컨이 너무 자주 꺼졌다 켜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25도로 설정하면 금방 온도가 낮아지면서 꺼졌다가 다시 더워지면 또 켜지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전기도 많이 먹고 몸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28도로 맞추면 온도 차이가 작기 때문에 에어컨이 계속 안정적으로 작동해요. 전력 소모도 적고 바람도 일정해서 훨씬 편안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경로당 한 곳에서 에어컨을 25도로 틀어놓고 선풍기까지 돌리시는데도 할머니들이 덥다 춥다 하시며 자꾸 껐다 켰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28도로 맞추고 자동 모드로 바꿔드렸더니 며칠 뒤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28도로 했더니 덜 춥고 더 시원해졌대요. 다들 만족하세요? 그게 바로 습도의 힘이에요. 온도만 보지 마시고 습도와 체감 온도까지 고려하셔야 진짜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28도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처음부터 바로 28도로 맞추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바로 28도로 시작하면 실내가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아서 이거 너무 덥잖아 하고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처음 1시간은 낮은 온도로 빠르게 식히고 그 다음 천천히 28도로 올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낮 2시에 외출하고 돌아온 최영수 할아버지 집안 온도를 보니 거의 32도였어요. 덥다 덥다 하시면서 에어컨을 바로 28도로 맞추셨죠.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시원해지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서 결국 에어컨을 꺼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선풍기만 돌리다 결국 밤에 열감기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방문해서 설정 순서를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24도, 1시간 뒤 26도, 그리고 마지막에 28도로 올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아이고, 내가 기계를 몰랐구먼. 이젠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낮은 온도로 빠르게 더위를 몰아내고, 두 번째 단계는 온도를 조금 높여서 적응시키고, 세 번째 단계는 28도로 유지해서 전기세도 줄이고 건강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자동 모드를 함께 사용하세요. 자동 모드는 온도와 습도를 함께 조절해줘서 훨씬 더 쾌적하게 만들어줘요. 수동 모드는 온도만 조절해서 습도가 그대로 남아 끈적끈적하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기계가 알아서 최적의 상태로 조절해주는 게 요즘 에어컨의 진짜 장점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설정 온도가 아무리 좋아도 바람이 잘못 가면 시원하지도 않고 몸에 무리만 가게 되죠. 설정 온도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에어컨 바람의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틀고 나서 바람을 아래쪽 또는 자기 쪽으로 직접 향하게 하세요. 바람이 얼굴에 와야 시원하지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시원하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에어컨 바람은 무조건 위쪽 천장 방향으로 올려야 합니다. 왜일까요?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이에요. 바람을 위로 보내야 천장에서 찬 공기가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방을 골고루 채워줘요. 마치 냉장고처럼 말이죠. 그런데 바람을 아래로 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발은 차갑고 머리는 덥고 몸은 이상하게 찌뿌둥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몸살이나 관절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한 어르신 댁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왜 이렇게 덥지? 하셔서 제가 가봤더니 바람이 거실 바닥으로 직방향으로 향해 있더라고요. 이 바람 방향 바꾸기만 해도 훨씬 시원해지실 거예요. 제가 천장 쪽으로 각도를 조정해 드리고 바람세기 설정도 자동으로 바꿔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박 기사님, 에어컨 바람이 이리 고운 줄 몰랐어요. 몸도 안 뻐근하고 잠도 잘 잤어요. 이렇게 작은 차이가 시원함을 결정짓고 건강을 지켜줘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더 드리면 바람세기는 자동으로 설정해 주세요. 처음엔 강하게 나왔다가 온도가 맞춰지면 약한 바람으로 바뀌면서 훨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시원함은 물론 전기세도 줄고 몸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죠. 이제 에어컨 온도는 28도가 좋다는 거 다 아셨죠? 그런데 하루 종일 똑같이 28도로만 두는 것보다 시간대별로 조금씩 조절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건 실제로 제가 60대 어르신 두 분께 실험적으로 알려드린 루틴인데요. 전기세와 수면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먼저 아침 시간이에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바깥 기온이 아직 덥지 않죠. 실내도 크게 더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28도 그대로 유지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때는 햇볕이 가장 강하고 집안 온도도 확 올라가요. 그래서 잠깐 27도로 낮춰주면 실내가 훨씬 시원해지고 몸에 부담도 없어요. 저녁 6시에서 밤 10시까지는 해가 지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죠. 다시 28도로 올려주시면 좋아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가장 안정된 온도예요. 그리고 중요한 밤 시간,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까지는 29도로 살짝 올려주세요. 자고 있는 동안 너무 차가우면 관절이 뻐근하거나 감기 기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할머니께서 낮엔 27도로 맞추셨다가 밤에도 그대로 두고 주무셨어요. 결국 새벽에 무릎이 시려서 잠에서 깨셨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밤에는 꼭 29도로 설정하시라고 알려드렸더니 밤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무릎도 안 시리고 다음 날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시간대에 따라 조금씩 온도를 조절해주면 몸도 훨씬 편안하고 에어컨을 더 똑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온도 바꾸기 귀찮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 마세요. 요즘 에어컨에는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미리 온도 조절을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밖에 잠깐 나가는데 에어컨 꺼야 하나요?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끄는 게 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전기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외출 시간이 30분 이내라면 그냥 켜두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에어컨은 처음 켜질 때 전기를 가장 많이 먹거든요. 꺼두면 실내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다시 켤 때 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죠.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은 마트 갔다 오는 20분 동안 매번 에어컨을 꺼두셨어요. 그런데 전기세는 오히려 더 늘어난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엔 그냥 켜두세요.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 달부터 전기세가 10,000원 넘게 줄었어요. 30분에서 2시간 외출이라면요.
굳이 에어컨을 끄지 말고 온도를 높여서 30도 정도로 설정하고 외출하세요.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는 적당히 유지되고 복귀했을 때 냉방에 드는 전력 소모도 줄어들어요. 2시간 이상 장시간 외출일 땐 그때는 꺼도 괜찮아요. 하지만 돌아와서 다시 켜실 땐 주의가 필요해요. 집이 덥다 하시고 바로 24도, 23도로 확 낮추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바로 전기세 폭탄의 주범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해주세요. 먼저 창문을 열고 선풍기나 환기로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잠깐 빼내주세요. 그리고 에어컨은 26도로 먼저 설정하세요. 30분 정도 지나서 28도로 다시 조정하시면 몸에도 무리가 없고 전기세도 덜 나와요. 실제로 한 어르신께서는 더위에 참지 못하고 귀가하자마자 23도로 내려버리셨어요. 다음 달 전기세 보고 깜짝 놀라셨죠.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다고? 그 이후로 위법대로 바꾸시고 요령 좀 알게 되니까 살겠네. 전기세도 덜 무섭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에어컨은 똑똑하게 써야 진짜 전략이 돼요. 온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용 시간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습관, 이게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이에요. 다음은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쓸 때 가장 시원하고 전기세도 덜 나오는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팁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8도면 시원하긴 한데 뭔가 좀 덥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에어컨만 켜두지 마시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 보세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예를 들어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이금순 어르신 댁인데요. 에어컨만 틀어 두셨을 때는 방이 전체적으로는 시원한데 뭔가 공기가 고여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선풍기를 하나 더 연결해 드리고 에어컨, 바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돌려드렸더니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어머, 집 전체가 냉장고처럼 시원하네요. 이걸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에어컨은 냉기를 만들어내지만 그 냉기가 방 골고루 퍼지진 않아요. 그래서 공기를 순환시켜줄 선풍기가 꼭 필요해요. 에어컨을 28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선풍기를 함께 돌리면 체감 온도는 25도 정도로 내려가요. 전기세는 더 들지 않는데 냉방 효과는 훨씬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선풍기 전기세는 한 달 써도 3,000원 남짓이에요. 에어컨 온도를 2도 낮추는 것보다 선풍기 하나 추가하는 게 훨씬 경제적인 셈이에요. 단 선풍기 위치도 중요해요. 잘못 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가장 좋은 위치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같이 돌리듯이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 쪽으로 바람을 틀면 냉기가 벽을 따라 퍼지면서 공기 전체를 차갑게 만들어줘요. 반대로 창문 쪽이나 에어컨 반대 방향은 피해 주세요. 뜨거운 공기를 끌어들일 수 있어서 냉방 효과가 떨어져요. 선풍기 바람은 직접 몸에 닿게 해도 괜찮지만 강한 바람을 오랫동안 쬐는 건 피해 주세요. 시원함을 빨리 느끼고 싶다면 등이나 목덜미, 무릎 뒤쪽처럼 열이 몰리는 부위에 바람이 살짝 닿도록 해보세요. 약풍으로 부드럽게 순환시켜주면 훨씬 건강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쓰면 에어컨을 덜 틀어도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전기세는 확 줄어들어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몰랐던 에어컨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운 거 좀 참을 수 있어. 에어컨 틀면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서 꺼버려. 그 마음 정말 이해돼요. 저도 어르신들에게 방문할 때마다 더위를 참고 계신 모습을 자주 봐요. 그런데요, 이렇게 참다가 너무 더워서 갑자기 에어컨을 켜셨을 때 대부분 온도를 확 낮춰서 트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몸이 갑작스러운 냉기에 노출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고 관절이 뻣뻣하게 굳고 밤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기도 해요. 그 원인이 바로 차가운 실내 온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온도는 낮추는 게 아니라 적당히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조절하셔야 한다고요. 오늘 알려드린 28도 온도 조절법, 처음엔 약간 더울 수 있어도 며칠만 지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온도를 잘 조절하면 전기세도 줄어들어요. 많게는 한 달에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구는 여름철 전기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40만 원 가까이 정부에서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돼요.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고 승인되면 자동으로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별도로 월 4,000원까지 전기요금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런 혜택 받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아직 모르고 계신 어르신들 계시면 꼭 함께 알려주세요. 이건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름철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보호장치예요. 더 이상 더위 참지 마세요. 덥다고 무조건 낮게 틀지 마시고 시원하면서도 건강한 방법으로 여름을 보내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하시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 보시면 웃음이 먼저 나올지도 몰라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르신을 위한 에어컨 건강사용법. 첫 번째로 적정 온도는 28도예요. 어르신의 신체에 가장 알맞은 온도예요. 두 번째로 단계적 온도 조절을 해주세요. 처음 24도, 그 다음 26도, 마지막에 28도 순으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로 바람 방향은 위쪽으로 해주세요. 천장을 향해 설정하여 자연스러운 냉기 순환이 되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로 자동 모드를 활용하세요. 온도와 습도를 함께 조절해줘요. 다섯 번째로 시간대별 온도 관리를 해주세요. 낮 27도, 저녁 28도, 밤 29도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섯 번째로 선풍기를 병행 사용하세요. 체감 온도가 3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요. 일곱 번째로 외출 시간에 따른 관리를 해주세요. 30분 이내는 그냥 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는 30도로 설정해 주세요. 이 방법들은 모두 복잡하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비싼 장비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습관들이에요. 에어컨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전기세를 아끼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위한 작은 변화예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후 생활과 경제적 부담 덜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더위 때문에 활동을 줄이고 집에만 계시는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73세 김영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기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석 달 동안 실천했더니 이제 여름이 무섭지 않아요. 전기세는 절반으로 줄었고 몸도 훨씬 편해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시원한 집에서 마음껏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늘 건강하시고 이번 여름은 28도의 마법으로 시원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